유진 선생님의 역사 비법으로 역사 개념 바로잡기. 학습 시간은 줄이고 성과는 높입니다. 망포동 최대 규모 종합학원 더에듀 프리미엄의 역사 단독 전임 강사 유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학부모님들 고민 많으시죠? 걱정은 노, 역사는 유진. 어려운 내신 이젠 놓치지 마세요. 망포동 한국사는, 망포동 세계사는, 저국어 역사 논술 유진. 오늘은 우리 테스트가 있었죠. 테스트 답안 맞춰보면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8번에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통일신라 1번 문제죠. 그쵸? 여기 이름 잘 써주시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를 보니까 이 지도 한주, 삭주, 영주, 웅주, 상주, 전주, 무주, 강주, 양주 다 뭐예요? 주자로 끝나지. 고구려 영토에다가 3개, 그리고 옛 신라의 영토에다가도 3개, 그리고 백제 영토에다가 3개를 두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뭐라 그래요? 구주라고 부르죠. 그죠? 통일신라의 지방제도는 전국을 9주로 나눴어요. 그리고 중원경, 서원경, 남원경, 북원경, 금관경 등에 무엇을 둔 거야? 작은 수도를 두었었다. 9주 5수경.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야? 통일신라에 대한 내용이에요. 구서당 10정의 군사조직을 운영했다. 구서당이 뭐야? 중앙군이죠. 10정은 지방군이야. 한 주마다 이 무주, 강주, 양주, 전주, 옹주, 상주, 영주, 삭주 한 주마다 하나씩 배치를 시키니까 뭐예요? 구정이 돼야 되는데 한 주에다가만 2정을 배치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욕살, 철여근지 등의 지방관을 파견했다. 아니죠. 상수리 제도를 실시해서 지방 세력을 견제했다. 이 상수리 제도 수업 끝날 때도 선생님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정답은 기역과 디귿이 됩니다. 2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1번 문제 가볍게 맞추면서 넘어가 보고요. 이제 여기 이제 빈칸을 채워야 되는데 빈칸 한번 봅시다. 집사부를 포함해서 14관부로 이제 중앙제도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13개의 관부가 병렬적으로 독립되어 있었고 각 부의 장관은 여러 명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복수장관제죠. 집사부의 장관 누구? 시중 또는 중시라고 해도 무관합니다. 시중 또는 중시의 권한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신문왕은요 무엇을 설립했어요? 최고의 교육기관인 국학을 설립했었지요. 자, 지방제도는 구주 5소경 체제로 신문왕이 완성을 시켰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구주는 행정적인 요충지였고 행정기능을 강화하면서 이제 주의 장관으로 총관하고 있었어요. 주 아래에는 군현을 두어가지고 지방관을 파견하였습니다. 그 지방관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도독이라고 불러죠. 자, 군사 행정상 요충지는요, 오소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뒤에 이제 보면은 소경의 장관으로 사신을 파견했었다. 이런 힌트들도 나와 있죠. 오소경을 설치한 목적이 뭘까요? 오소경을 설치한 목적. 경주가 너무 지역적으로 동남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그렇죠? 동남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각 지방의 균형과 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5개의 작은 수도를 두었습니다. 자, 무슨 제도? 지방 세력을 통제하여 이들을 수도에 와가지고 거주하게 하는 제도? 상수리 제도죠. 상수리 제도가 되겠습니다. 상수리 제도. 군사는요, 모병제로 신라, 고구려, 백제, 말갈, 복덕국인으로 편성을 했어요. 이거는 구서당. 민족 융합을 위해 가지고 신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고구려, 백제, 말갈린 그리고 복덕국인들까지도 다 통용을 시켰습니다. 지방군은요, 구주에 한정식 배치를 했는데 각 북쪽의 국경지대인 한주, 여기 빼먹으면 안 돼요. 한주에는 무엇을 배치했다? 2정씩 배치했다. 그래서 10정이 되는 것입니다. 구서당 10정으로 이렇게 군사제도를 이야기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발해의 통치제도 11번부터 보겠습니다. 이것은 당, 일본 신라 등과 교류를 했었던 발해의 주요 교통로를 도식화한 자료입니다. 이 기억에 들어가는 나라가 발해라는 거죠.
발해 문왕 때부터는 신라, 그리고 당과도 교류를 했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자, 그러면 발해 평양을 서경으로 삼아 중시했나요? 아닙니다. 서쪽의 수도로 삼지 않았습니다. 후연을 격파하고 백제를 공격했다. 지금 백제가 없는데요. 백제 멸망한 지가 언젠데요. 그죠? 자, 지방의 22담로 파견 누구예요? 백제의 무령왕이죠. 무령왕.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 어디야? 통일신라가 됩니다. 그러면 소거법으로도 풀어도 정답 몇 번이에요? 5번. 고구려와 당의 양식이 홍합된 벽돌 무덤 양식을 사용을 했었다가 정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중앙제도와 지방제도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많은 친구들이 틀렸을 것 같은데 제 시험 보는 친구들은요. 중국 명칭 다 외워야 돼요. 아시겠죠? 중국 명칭까지 다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중국 명칭 중서성은요. 우리가 중대성이라고 불렀죠. 문화성은 뭐라고 했을까요? 선조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발해에서는 상수성을 뭐라고 불렀었죠? 정정당당하게 집행해야 되는 집행기구로서 정당성이라고 불렀죠. 자, 좌사정은 충인의, 그리고 우사정에는 지, 예, 신 6가지로 이렇게 갈라서 볼 수가 있었는데요. 육부의 특징으로는요. 이원적 체제로 통치체제로 유교적인 명칭을 사용했다. 유교적 명칭을 사용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중국에서 어사대라는 이름으로 관리의 비리를 감찰했었던 기구는 발해에서 뭐예요? 중정대가 되죠. 중정대. 처적 관리를 감당하는 중국에서 비서성이라고 불리는 이 기구는요. 맞아요. 문적원이 됩니다. 문적원. 문왕 때 설립된 최고의 교육기구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맞습니다. 주자감이라고 부릅니다. 국자감 안 돼요. 주자감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지요? 자, 옆에 있는 발해의 지방제도까지 이제 다 맞춰볼게요. 전략적 요충지 수도가 몇 개 있었어? 5개가 있었죠. 그쵸? 그 중에서도 이제 문왕이 수도를 어디로 천도해요? 상경 용천부로 이렇게 천도를 합니다. 오경 15부 62주가 되겠고요. 군사제도는요, 무엇을 두었다? 10위를 두었었다 해가지고 사실 쉽게 맞춰볼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개수 앞에다가 적어주시고요. 우리 답 한번 이제 맞춰봤으니까요. 여러분들 누가 통과를 했을지 한번 확인해 보고 우리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12강으로 같이 한번 가볼 거예요. 12강. 12강 뭐라고 써져 있죠? 후삼국 시대와 후삼국의 통일, 그리고 고려가 건국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신라 신문왕까지 했었잖아. 첫 번째는 신라의 사회 동요. 신라의 사회 동요.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거 복습할 겸 해가지고 쭉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선덕여왕이 있었고요. 그리고 진덕여왕이 있었어요. 이제 성골들 중에서 뭐가 없었다 그랬죠? 남자가 없어. 왕위에 오를 만한 남자가 없으니까 선덕 여왕과 진덕 여왕이 왕위에 오르게 된다. 이때 이제 김춘추, 신하였었던 김춘추가 뭘 하게 돼요? 나제동맹을 체결하게 됐었죠. 그쵸? 나제동맹을 나제동맹이 아니죠, 여러분? 나당동맹이죠? 그쵸? 나당동맹을 체결했었던 업적과 굉장히 이제 뛰어난 인물이었었잖아. 외교에도 능하고, 생각도 똘똘하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성골이 없으니까 진골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김춘추를 왕위에 올리려고 했습니다. 태종 무열왕.
우리가 알고 있는 김춘추 왕이 오른다. 김춘추 하면 우리가 기억해줘야 되는 포인트 있죠? 뭐예요? 최초의 무슨 왕이다? 진골 출신 왕이다 해서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이다. 그리고 어디를 멸망시켰어? 나당 동맹을 이끌고 황산벌의 계백, 맞서 싸운 관창, 역사는 흐른다. 황산벌 전투에서 계백 결사대를 무너뜨리게 됐죠. 김춘추의 절친한 친구이자 신하였었던 김유신. 기억나죠? 그쵸? 김유신과 계백. 자, 그래서 백제를 멸망시킵니다. 백제를 멸망시킨다. 자, 그리고 나서 백제 부흥운동부터는요, 무열왕이 왜 무열왕이라 그랬어? 무예에는 열등하다라 그래가지고 무열왕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학문과 무예를 문무를 모두 겸비한 왕이 오른다는 거야. 자신의 아들은 무열왕이라는 이름보다는 학문과 무예를 모두 다 겸비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열심히 가르쳤죠. 그래서 문무왕이 즉위를 하죠. 문무왕. 자, 문무왕의 업적은 일단 어디를 멸망시켜요? 고구려 멸망합니다. 고구려를 멸망시키는데 여기에 하나 더 하는 게 있어. 뭐냐면 고구려를 멸망시켰잖아. 근데 고구려의 부흥운동도 지원을 했었어요. 고구려 부흥운동 지원했다. 선생님, 고구려 부흥운동을 왜 지원해요? 이럴 거면 고구려 왜 멸망시키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이 당나라가 한반도 이제 나당 동맹을 체결했을 때 약속이 뭐였어? 이게 고구려 영토만 이제 가져가겠다. 대동강 이북 지역만 차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욕심은 끝이 없는 거죠. 한반도 전역을 차지하려고 하는 야욕을 드러내게 되면서 이렇게 계속 얘네들 놔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이제 신라가 무엇을 하려고 그랬던 거야? 나름대로 아래에는 이제 한반도 남부에는 통일신라, 위에는 고구려라고 하는 국경지대를 두어가지고 이 당나라와의 완충지 역할을 하려고 했었던 거야. 그래서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해. 누구를 지원했었냐? 당시 보덕국의 왕으로 안승이라는 인물을 추대하게 됩니다. 이 안승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신라로 돌아와가지고 귀화하죠. 그쵸? 그래서 진골귀족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문무왕까지 이야기를 하고, 나당 전쟁에서도 승리를 했어요. 675년에 매수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서 드디어 삼국이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후삼국이래. 죄송합니다. 삼국이 통일된다. 삼국의 문화가 다 합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그의 아들에게, 신문왕에게 영토가 합쳐졌으니까 고구려민, 백제민, 말갈인, 그리고 신라민들도 어떻게 하는 거야? 서로 융합이 잘 되지가 않으니 서로 잘 융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우리 문무왕께서 나는 신라를 지키는 용이 될 테니 너는 민족의 통합을 도모하고 그리고 강한 임금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신문왕이 펼치는 업적이 뭐예요? 별표 신문왕이 펼쳤었던 업적의 이름은 왕권 강화, 강력하게 왕권을 강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었었다. 왜요? 자, 진골 출신 왕들이 왕위에 올랐을 때, 무열왕과 문무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는요, 계속 전쟁하느라 바빴어요. 그쵸? 전쟁하느라 바빴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무엇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뭔가 자기의 의견을 내보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삼국이 합쳐졌네? 이러니까 동네 친구들이 나도 왕을 좀 하고 싶은데 말이야. 이런 목소리를 낼 수가 있던 시기였던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신문왕 왕권을 강화시켰었다. 처음부터 되게 세죠? 뭘 했어, 얘들아? 자신의 장인어른도 죽였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맞아요. 김흠돌의 난이라고 합니다. 김흠돌의 난. 김흠돌이 누구야? 신문왕의 장인어른이었어. 아내의 아버지라는 뜻이지. 장인어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진골귀족들을 대거 숙청하면서 이 본보기를 보여준 거야. 왕권에 조금이라도 눈독을 들였다가는 정말 뼈도 못 추릴 것이다 라는 것을 진골들한테 본보기로 보여준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집사부
14부 시중의 권한을 어떻게 했다? 강화시켰다. 시중의 권한이 높아지면 반대로 누구의 권한은 낮아져? 그렇지. 화백회의를 주도했었던 귀족회의에 가장 이제 높았었던 인물 상대등이라는 이 관직은 낮아지겠죠. 그래서 지방 호족들, 이 진골 귀족들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했었던 인물이다. 자, 이만큼이나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하나 더 있는데 뭐 있어요? 노급을 폐지해요. 여기에서 노급은 뭐야, 얘들아? 노급은 세금을 거둘 때 조세뿐만 아니라 노동력까지 징발할 수, 부러졌어. 노동력까지 징발할 수 있게 했었던 게 바로 노급이었어. 근데 이 노급은 이제 안 된대. 폐지를 시켜버리겠대. 그 이유가 뭐야? 이 개인의 노동력. 그러니까 세금을 내라고 해. 야, 유진, 세금 내. 싫어. 나 지금 먹고 죽으라 그래도 돈 없어. 응, 배 째.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배를 째겠어요, 진짜로?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 그럼 너 몸으로라도 떼워. 너 일로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밭 깔고 농사 지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냥 밭 깔고 농사 지으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 뭘로도 쓸 수가 있어? 개인의 사병으로도 쓸 수가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개인의 사병으로 쓸 수 있는 이 노급을 폐지시켜버리고 관료전을 지급한다. 관료전을 지급한다. 또한 여기에 더불어가지고 이제 통치 제도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쵸? 어떻게 했어요? 구주 오소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국학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죠. 그래서 일단 국학 설치만 같이 한번 적어볼게요. 국학을 설치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신문왕의 업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신문왕 대단하죠. 그쵸? 신문왕 대단한 인물이에요. 구주 오소경의 제도 정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앙군과 이 지방군도 구서당 10정으로 두었었던 인물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바로, 신문왕의 아들, 효소왕이 있었고, 효소왕은 넘어가서 성덕왕 같이 한번 적어볼게요. 성덕왕. 성덕이에요. 성덕, 대왕 신종, 에밀레종 할 때 그 성덕, 아시겠죠? 성덕왕입니다. 성덕왕에서 이제 조금 뭐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고등학생 친구들쯤 되면은 기억을 해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정전을 지급했다. 네, 이거는 백성들한테 지급을 했어요. 주로 농민들, 백성들한테 네, 정전을 이제 지급을 합니다. 정전을 지급을 해가지고요. 이 정전이라는 것은 이 지방에 대한 지배력을 조금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고, 농촌에 있는 사람들한테 토지를 일정 부분 지급을 함으로써 자영농만 자기 토지에다가 농사를 짓는 거잖아. 자영농이 아닌 사람한테도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정전을 지급했었다. 자, 두 번째는요, 당나라가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서 당이 신라의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당의 요청으로 발해를 공격합니다. 발해를 공격했었다. 까지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바로 또 여기 상대등의 권한은 내려갔다. 다 적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부터 한 번 더 쭈루룩 내려서 이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줄이 이렇게 하네요. 그쵸? 자, 그 다음은요, 여러분들 경덕왕입니다. 경덕왕. 경덕왕 때 다시 여러분들 노급이 부활합니다. 진골귀족들의 힘이 다시 강해지는 계기가 돼요. 학원으로 전화 주세요.